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양을 많이 늘리려고 먹어야 단백질 보. 선생님 촬영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하는 직장인 헬창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프로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제가 처음 운동을 시작했던 6년, 7년 전만 하면 이 프로틴이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헬스장에서 이 가루를 먹고 있으면은 어르신분들은 좀 이상한 눈빛으로 약 먹는 거 아니야? 이런 눈빛으로 막 쳐다보곤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피트니스 시장이 많이 발달하고 주변에 운동하는 직장인, 헬창 분들이 많이 생기시면서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한테 신기한 부분은 여성분들도 프로틴을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프로틴을 아무런 경각심,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먹어도 될지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오늘 우리 의사 허 선생님을 모시고 이 프로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의사 허 선생입니다. 네, 운동하는 우리 네. 허 선생님, 운동하는 의사 선생님. 운동하다기엔 아직 너무 그렇지고요. 더 운동을 더 하셔야 되는 우리 의사 허 선생님 네. 오늘 모시고 한번 프로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선생님, 제가 네. 이 프로틴을 처음에 먹었을 때 한 3, 4일 정도 설사를 했어요. 이거 먹으면은 네. 설사가 나오고 네네. 배가 아프고 네네. 그랬었거든요. 네네네. 지금은 장이 적응돼서 좀 괜찮은데 네네. 제품도 저한테 맞는 걸로 바꾸기도 했고 네네네. 이게 정상적인 현상인가요? 네, 이렇게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시고 나서 배가 아프다던가 아니면 설사를 한다는 증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네. 그 원인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먹는 이 단백질 보충제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유청 단백질인 유청 경우가 단백질. 많아요. 네. 이제 유청 단백질이 뭐냐? 네. 이제 우유로부터 이제 치즈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유청이라는 이런 성분이 나오는데 그 성분을 정제해서 만든 게 이제 유청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 함량이 한 70% 그리고 더 높은 것도 있고요.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네.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근육을 찌우거나 이제 체중을 찌울 때 네. 이렇게 고함량의 단백질을 먹기에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제품들인 거죠. 예. 그런데 아까 그런 이제 유청 단백질을 만들다 보면 그 안에 이제 젖당이라는 성분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젖당이라는 성분이 이제 우유 드시고 설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설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젖당이라는 성분을 이제 먹으면은 그게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서양 사람과 다르게 동양 사람에서는 그 젖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굉장히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소화가 분해가 안 되면 이제 안에서 이제 가스가 차고 그걸로 인해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께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요. 이제 그 유청 단백질도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많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아이솔레이트라고 적힌 거는 우리말로는 분리 단백질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아이솔레이트가 적힌 거는 그 과정 중에서 조금 정제를 더 많이 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젖당이라는 성분이 조금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제품들이 아이솔레이트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랑 다르게 콘센트레이트라고 이렇게 적힌 제품들은 아무래도 이제 정제가 조금 덜 된 제품이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젖당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가 쉽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아이솔레이트도 아무래도 정제를 통해서 이제 젖당의 함량을 낮추긴 했지만 이걸 먹고도 설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유청 단백질이 아니라 대두 단백질로 이제 섭취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소고기 단백질이나 닭가슴살, 계란 이런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네. 결론적으로는 네네. 뭔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이 우유를 분해하는 효소가 네네. 동양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프로틴을 처음에 먹었을 때 네. 속이 불편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역시. 네, 선생님. 그러면은 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동양인은 네. 우유를 분해하는 효소가 적기 때문에 네. 키가 작은 건가요? 이 컷. 너무 이런 거 다 하면 너무 노잼이고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많이 드셔야 되겠네. 우유 열심히 먹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누구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헬창 분들이시라면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프로틴, 뭐 이런 보충제들을 많이 섭취했더니 간, 신장이 망가져서 건강이 악화되어서 더 운동을 못하게 되었다. 이런 분들을 헬창 분들이시라면 본 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왜 그런 거죠?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이 네. 이제 뭐 그 단백질 보충제에 의해서 네. 간이나 뭐 신장 기능이 네. 나빠질 수 있는가에 네. 대해서 이 의학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질문도 굉장히 저도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우선은 이제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단백질 보충제 먹는다고 간이나 신장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미 간이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뭐 간이 안 좋은 간경화가 있다든지, 네. 뭐 만성 간 질환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신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뭐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런 고함량의 단백질 섭취가 그런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이런 고함량의 단백질 섭취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의사와 상담을 하신 후에 드시는 게 좋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김 선생님이나 네. 이제 구독하시는 뭐 건강하신 분들 네. 입장에서는 이런 단백질 뭐 조금 많이 먹는다고 해서 뭐 간이나 신장 기능이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괜찮고요. 우리 일반적인 직장인이시라면은 네네.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거기에 간 수치, 신장 수치가 나오죠? 네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은 네네.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네네. 된다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 같은 경우에는 네. 가장 기초적인 검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건강검진에서 뭐 특별히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으신 분이라면은 뭐 그러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자기가 뭐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다, 네. 자기 간이나 신장이 나쁜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근처 내과나 혹은 뭐 가정의학과 방문하셔서요, 뭐 큰 비용 안 들이고 네.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뭐 그렇게 뭐 큰 비용 안 들이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그 정도 투자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네. 질문 요약하겠습니다. 이 프로틴을 먹고 간과 신장이 안 좋아질 수가 있냐라는 정답에 대해서는 네. 정상적인 분들이시라면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하지만 선천적으로 간, 신장이 안 좋으시거나 질환이 있는 걸 본인도 모르셨는데 이거 섭취하셨다면 악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김 선생님. 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생님. 우리 헬창들에게는 또 프로틴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단백질 섭취를 하기 위해서 이 하루와 싸우는 것 같아요. 단백질을 먹어야 돼. 단백질을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이런 강박관념도 사실 생기고요. 네네. 자기 전에 먹어야 돼. 심지어는 뭐 자다가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의학적으로 볼 때 이 프로틴을 네. 어느 정도 섭취를 해야 건강한 섭취인 건가요? 의학적으로 단백질을 어느 정도 먹는 게 건강에 좋냐? 예. 이런 부분을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굉장히 많죠. 얼만큼 먹어라, 이제 사람마다 이야기가 많이 다른데, 네. 의학적인 관점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건강한 뭐 그냥 성인 남자 기준으로는요. 네. 이제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이제 본인 체중 곱하기 1g이에요. 체중 그래서 곱하기 여기 아래 이제 자막 뜨죠.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체중이 70kg니까 1g 곱하면 하루 70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이제 적정량인 거죠. 적정량. 네. 그럼 저희 네. 헬창들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네. 곱하기 2나 곱하기 3 정도까지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그만큼 이제 소비를 또 많이 하시고 또 네. 많이 몸에서 필요로 하니까 그 정도 많이 드시는 건 괜찮으나 그다음 맥시멈이 있어요. 맥시멈이요? 네. 3. 곱하기 3.5는 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5. 네네. 그만큼 섭취하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네네. 하루 종일 먹어야. 네, 그쵸. 그 정도 먹으려면 뭐 먹는 것도 힘들겠지만 뭐 네. 비용도 비용 문제겠죠. 비용도 네. 그런 것들이 네네. 간과 신장 혹은 몸의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이시고. 너무 많이 먹지는 않고 뭐 자신이 운동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적당량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네. 이 프로틴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 뭐 블로그 따라하지 마시고 유튜브 이런 따라하지 마시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체중 곱하기 1 혹은 2 하지만 3.5가 넘으면 안 된다. 네네네.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말씀드린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요. 네. 이 보충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하루 동안 얼만큼 먹느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보충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고기를 통해서 네. 뭐 계란이나 닭가슴살 뭐 이렇게 콩 뭐 이렇게 하루에 총 네 맞습니다. 단백질이야. 그래서 총 섭취하는 단백질량을 기준으로 하니까요. 네. 뭐 그 이외에 보충제로 더 먹는다고 해서 그게 어떤 건강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이렇게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운동하는 선생님, 허 선생님을 모시고 이 단백질 보충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네. 자, 오늘 헬창보감 1편 우리 단백질 보충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잘 찾아서 다음번에 또 우리 선생님 나와주시죠. 그럼요. 물론입니다. 예. 다음번에 우리 운동하는 의사 선생님, 허 선생님 모시고 헬창보감 2편에서 또 다른 질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해요. 오케이. 좋아. 잘했다.